여수 화양지구가 해양 관광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양한 관광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 뇌사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 사실 입증이 관건인데 그보다는 성매매 의혹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녹색도시 조성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산단과 광양항 대호단지 등에서도 산단 조성 사업이 계속됩니다.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나타난 전라남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그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을 포함한 국내외 투자자들이 다양한 관광 사업에 잇따라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여수 화양지구가 남해안의 특색 있는 해양 관광단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텐진시, 여수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업체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여수 화양지구에 고급 별장과 호텔, 해양 리조트를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화양면 나진이 일대 59만 제곱미터에는 집와이오와 스카이백스 등 각종 스포츠 체험과 연수시설을 갖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국내 한 민간업체가 역시 화양지구 2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승마장과 경주마 사육장, 펜션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천혜의 해양 경관을 지닌 화양지구에 대한 관광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즐기고 그다음에 어떤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화양지구는 점차 그런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열악한 교통시설로 화양지구에 이르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공사 중인 화양나진간 국도 22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여수공항에서 화양까지 20분으로 단축돼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흥과 화양을 거쳐 여수로 있는 연육 연도교도 화양지구의 관광 가치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양지구가 개발되면은 경도뿐만 아니라 전남의 서부권, 순천 국가정원, 경남 남해안 지역까지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 화양지구가 특색 있는 해양 복합 관광단지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시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가리는 것이 관건인데 경찰은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이 쓰러진 것은 지난달 20일 새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종업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동료 종업원들은 폭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업주 측은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이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CCTV와 영업 장부 같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연관된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여부와 함께 해당 업소의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신모 씨 주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씨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 해당 통화 내역에 현직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업원들이 진술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까지 포함된 성매매 의혹은 폭행 관련 수사가 정리된 뒤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이 입증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초 이번 수사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숲속의 녹색도시 조성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벽면 녹화 사업과 함께 냉난방 절약과 옥상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안에 옥상 벽면 녹화 권장 지원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양국가산단과 광양항 배후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억제를 위해 숲속의 산업단지 만들기 사업도 2018년까지 30만 제곱미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민관 합동으로 지역 내 13곳 총 연장 3.6km 벽면에 식물 10만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송대수 전 전남도의회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여수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와 수산업의 쇠퇴로 여수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인구 30만 명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국회로 진출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1995년 여수시 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고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여수 갑 지역구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에 머물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기까지 했는데도 이 같은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등으로 나누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특혜를 주거나 업무 처리 투명성 등이 기준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조직 내 부패 행위 관행화 정도와 인사 예산의 공정한 업무 처리 등이 지표입니다. 정책 고객 평가는 전문가와 업무 관계자 등이 부패 정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를 종합한 청렴도 평가 결과 전라남도는 17개 시도에서 4등급 16위에 머물렀고 도내 시군에서는 목포와 완도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치아의 바닥으로 나와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원인이 무엇인지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가 민원인에게 청렴 서한문을 보내는 등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추진한 결과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전라남도는 다만 고객 정책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8위에 오른 점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사 차분이나 업무가 집중되는 국감 시기 등과 맞물리면서 내부 청렴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청렴도 향상을 내년 5대 중점 시책 가운데 하나로 꼽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경우 당선 무효까지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지역이나 사람,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 이메일을 통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집회 참가자의 실명을 보도자료의 파일 제목으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노조 측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공개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K씨는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민선 6기가 시민 참여 예산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비좁은 골목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원룸촌에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시민 참여 예산제 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광주시 전체가 아닌 자치구별 사업에 예산이 주로 분배돼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꾸며질 걸로 기대했던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자치구들의 시비 확보 통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치구의 어떤 그 민원 해결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 창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광주시에 예산 요청을 하고 또 사업 70% 가까이가 건설이나 개발에 치우쳐 있어 특정 소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원성 사업들이 일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복지와 인권을 중시하는 민선 6기의 시정 방향과도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부 도로나 그 주민 수건 사업들의 일부 그 분야에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 시책이라든지 이런 광주시의회도 시민참여 예산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분야별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이 낸 안보다는 마을 공동체가 필요한 것들. 올해 첫 발의된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충을 내실 있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 등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정입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키우고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LG화학과 함께하는 드림스쿨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여수 산단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로 여천 고등학교 재학생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동일면 소영마을 주민 28만 7천 원, 고흥군 동일면 부녀회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산두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호명동 내동마을 주민 13만 6,500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여수시 문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집주인 59살 이모 씨가 부상을 입었고 폭발의 충격으로 베란다 창문이 깨져 유리 파편이 12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일부 파손됐습니다.